중국에 가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메라 너무 많아요. 얼굴 그 인식 시스템 그게 뭐 전 세계 최고 기술 가지고 있어 갖고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거의 몇 천만 명 죽었어요.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역사의 진실을 따지면 안 돼요. 이 중국 정부는 다 숨기려고 해요. 궁금하는 자체도 위험해요.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지 안상우 PD입니다. 오늘 중국 전문가 박수황님 모시고 중국의 무시무시한 통제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수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됐고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어로 인사 한번 가능하십니까? 중국어요? 예. 大家好。我来自中国，我在韩国已经生活将近20年了，在这里面非常努力的生活。 오, 멋지시네요. 자,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중국에 가서 네. 트위터에 네. 이 중국 정부 또는 시진핑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큰일 나죠. 무섭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네.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그 계정 삭제 당할 수도 있고 그 글 자체 막 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경찰들은 뭐 전화를 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차를 마시자. 그 경찰들은 그냥 대놓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선생님 시간 되시나요? 그 공안 경찰서 와가지고 우리 차 한 잔 마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자 하면은 네. 협박. 그렇게 알고 있거든. 알고 있거든 사람들은.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진짜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트위터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는 중국 안에서 지금 사용 금지죠. 불가능하니까. 근데 다른 그 SNS 되게 많아요. 위챗이라든지 네, 거의 다 감시하고 있죠. 그게 모니터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뭐 AI도 잘 되고 있고 뭐 인터넷 경찰들 꽤 많은데요. 네. 근데 지금 뭐 AI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네. 다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 다른 기술 잘 모르지만 이런 기술은 정말 잘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람들. 감시하는 기술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외에 좀 국민들 감시하기 위한 도구들 중국에서 어떤 거 쓰고 있나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람 일단 다 기술 다 떠나서 네. 중국 많은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뇌 당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 꽤 있었어요.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여름에서 우리 중국보다 좋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 수업 끝나고 뭐 학교 책임자에게 얘기를 해요. 고발을 해요. 네. 우리 강사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일단은 사람은 길이 서로 감시하는 거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은 해외 나오잖아요. 네. 서로 그 해외에서 뭐 무슨 중국 안에 볼 수 없는 그런 뭔가 있잖아요. 뭐 네. 유튜브 같은 거 뭐. 그래서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는 거 제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엄청 많아요. 중국에 가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메라 너무 많아요. 네, 그 얼굴 그 인식 시스템. 네. 네, 그게 뭐 중국 전 세계 최고 기술 가지고 있어 갖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폰이나 이러면 택시 타잖아. 택시 뭐 그때 그런 사진 나왔어요. 택시 탔는데 거기서 글 같은 거 붙이고 있어요. 네네. 여기서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면 네. 위험하다.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이거 택시 안에서 그래도 안전하다. 일단 많은 택시 아저씨들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네. 택시 아저씨들 뭐 또 이런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뭐 택시 타다가 택시 아저씨랑 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안 되어 갔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그 중국 정부는 일반 서민들은 지금 통치하고 있죠. 그 외에 좀 괴담 같은 거는 이제 셀프 카메라 있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하는지 감시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 중국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 일반 서민들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네. 장악하고 싶어요. 중국 정부 그래요. 네. 그럼 뭐 여행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끼리 막 약간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홍콩에 대해서 또 뭐 좀 네. 친화적인 이야기 하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누가 막 신고했다, 입국할 때 이제 잠깐 와보세요 하는 그런 건가요? 그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뭐 5명 같이 해외 나가는데 네. 그쪽은 어떤 사람이 무슨 뭐 해외 가가지고 뭐 좋다 홍콩 관련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뭐 공산당 무슨 문제 하고 나서 다시 중국에 들어오면 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 사람을 고발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런 행동했다. 네.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안 좋은 건데 네. 항상 교육을 저도 그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당신들 행동을 하면 그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우리 어릴 때 받은 교육은 그게 좋다. 그렇게 우리 일리는 게 좋다. 예, 우리 뭐 누구를 뭐 그 고발하는 게 좋다. 항상 그런 문화 어느 정도 그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게 안 좋다 하는 인식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고 그죠. 네. 뭐 고자질하는 게 옳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러고요. 예. 야, 그 나라가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러느라 이제 서로 막 뭉치지도 못하고 예. 그러는데 중국은 그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일단 중국 정부 입장 봤을 때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중국 발전 어떻게 되는지 보다는 네. 일단은 중국 정부, 공산당이 정권부터 안전해야 그 다음에 네. 그 경제죠. 네. 얻는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막 통제하고 해서 얻는 효과가 뭔가요? 효과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겁이 나요. 사람들은. 네. 중국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 CCTV 아마 없을 수 있어요. 네. 도청 당할 수 있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겁이 나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 삼성전자 다녔는데요. 네. 그 한국 출장하러 왔어요. 출장하러 왔는데 호텔에서 충분히 유튜브 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들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도 없어요. 이제 혼자서 네. 그 호텔 살고 있는데 호텔 안에 있는 컴퓨터 사용했는데도 혹시나 여기 카메라 없는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서 중국 안에서 오래동안 살아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좀 있죠.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게 해서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 사람이 애초에 딴맘 자체를 못 먹게 하도록 그죠. 네. 실제로 정확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네. 진짜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네요. 그죠. 중국 역사를 보면 네. 진짜 뭐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특히 문화대혁명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뭐 그 홍해병 같은 사람들은 홍위병. 홍해병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안문 사건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항상 그런 생각, 그런 화면을 생각해 보면 되게 겁이 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항상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그거 바로 연결이 돼요. 물론 그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결과 뭔지. 그러니까 우리 장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은 그 어떻게 제일 안 좋은 결과 뭔지 그거는 좀 사람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중국 사람도 그래요. 어쨌든 그거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감수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이거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죠. 통제하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도 두렵죠. 그 체제가 무너질까 봐요? 그죠. 사람들 만약에 그 진실을 다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중국 공산당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공산당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 정도 이게 다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바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뭐 중국 공산당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밑에서 최소한 친한 사람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중국의 해외파 있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해외에서 뭐 좋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근데 중국 일부 지방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공무원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오래전 사니까 뭐 다 모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요. 우리는 유학파는 쓰지 않겠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너무 이거 대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거의 다 TV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 휴대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어떤 뉴스 퍼지면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되면 진짜 중국 공산당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공식적으로 금지잖아요. 그렇죠. 뭐 알게 모르게 좀 하는 사람도 있긴 있나요? 이게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좀 네네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정치 얘기 떠나서 다른 거 유튜브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네. 이게 중국 안에 있는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치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를 들면 넷플릭스 네. 거기서 뭐 오징어 게임 나오잖아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VPN 통해서 봐야죠. 이게 아무리 중국이라 그래도 북한처럼 닫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게 현대 사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로 이 세계 콘텐츠를 통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좀 말이 안 되죠. 궁금하더라고요. 예,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중국 정부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정권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그럼 중국에 계실 때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중국의 부패한 면들, 막 안 좋은 면들 이런 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에 계실 때 그런 거 좀 알으셨나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인터넷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는 한국 인터넷 이미 엄청 잘 되어 있었어요. 이제 2006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중국 안에 있을 때는 거의 조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인데 네. 중국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와야 네. 중국에 관련된 뉴스를 알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네. 정도로 이 언론까지 다 통제가 되고 있는 네. 근데 그 중국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그 모든 정보를 다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만들어 사실인데 근데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팀 네. 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브라질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뉴스 나왔어요. 우리 중국 축구팀은 그 월드컵 할 때 네. 딱 한 번 브라질한테 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들어보니까 중국 축구팀 정말 잘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졌다 그러면. 한번 졌어요. 네. 한 번. 이게 사람들 이게 중국 축구팀 정말 잘한다. 근데 실제 상황은 뭐냐면 딱 한 번 붙은 거예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인데 그래도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도해 버리는 언론 기사들, 네네네. 사실 가지고 이제 편향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뭐 왜냐면 지금 뉴스 너무 많아서 다 통치를 할 수 없어서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뭐 공산당이 숨기고 싶어하는 막 그런 건 또 뭐가 있나요? 많죠. 되게 많은 거. 일단 역사. 1960년도에 그때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거의 몇 천만 명 죽었어요. 그때 대약진. 대약진 맞아. 네. 그때 거의 네. 사람들은 말하는 차이인데 거의 4천만 명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이게 박수아 이 사람이 보고 지금 장난하나? 장난 그 4천명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수 거의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천만 얘기를 하는 있고 6천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4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네. 막 먹는 거 없어서. 근데 중국 그러니까 우리 역사 배울 때 그때 왜냐면 왜 죽었냐면 이유는 중국 정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 농사 안 돼가지고 막 비도 많이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그 농사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들 먹는 거 없어서 죽었어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약진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제대로 안 해요. 다 뭐 철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은 영국보다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은 제대로 농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먹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중국 사람 다 알게 되면 문제 생길 수가 있죠.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사실 많은 성인들도 모릅니다. 그럼 그 시기에 중국이 어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부 양심 있는 그런 역사자들 네. 그렇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 사실 다 알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옛날 살아계신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 마을 사람 다 죽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이 지역 사람들은 마을 10개 있어요. 네. 사람들 대략 얼마 정도 주는지 이 사람 어르신들이 얘기해가지고 통계해가지고 이런 사실 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1900 몇십 년부터 몇십 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네네. 중국 사람들은 그 대약진 운동 시기에 네. 중국이란 나라가 어땠다라고 배우나요? 그러니까 네. 역사책 통해서 배울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를 안 가르치나요, 그냥?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는 자체도 위험해요. 아, 그거 궁금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네. 역사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에게 그때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4천만 명 죽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신고당하겠네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역사의 진실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다 숨기려고 해요. 지금도 사실 그 2020년도에 그때 그 시진핑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잖아요. 네. 코로나 제로 정책은 이게 사실 지금 보면 감기 비슷하잖아요. 네. 그 시진핑 그 사람이 감기 우리 땅에서 감기 다 없애버리겠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아예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정책에 관해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진핑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는 감기랑 비슷하는데 그때는 왜 호들갑 떨었냐 그렇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는데요. 그때는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정책도 숨기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도 그냥 없었던 일이고 그때 중국 잘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네네. 어쨌든 우리는 최고 좋다. 네. 공사 나오는 최고 좋다.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질문하지도 마라. 네. 네, 그런 거죠. 그 중국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유명 셀럽 중에 판빙빙 그리고 또 마윈 이런 사람들 뭐 한동안 실종됐다가 돌아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혼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그 마윈은 시진핑 싫어하는 얘기를 해석해가지고 그때는 뭐 2020년도인데 그 마윈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중국의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없어요.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 없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 금융 시스템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진핑 엄청 열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윈은 그 사람은 좀 그래 옛날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아리바바 옛날 밑에 그 앤트 그룹이 있어요. 뭐 지금 다 거의 다 독립했는데 그 앤트 그룹 그 상장해야 되는데요. 그 시진 바로 그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 뒤에 마윈은 뭐 계속 숨겼어요. 아무 말도 못한 게 그 사람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도 말을 꽤 오래동안 안 했어요. 그 눈치를 보다가 최근에 나타났는데 그 이게 정치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정치인을 건드려서 그 오래동안 나타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마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방 정부 돈은 없어요. 지금 지방 재정 문제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우리 그 도시에서 어떤 뭐 부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판빙빙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조사를 해봐요. 그 사람 무슨 문제 있는지 세무조사, 그 세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빙빙 그때 세금 얼마 정도 내?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 돈으로 중국 돈으로 8억. 그때 제가 기억하고 8억인데 한국 돈 거의 1,600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큰 돈 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부자들은 사라지는 이유는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정치인 건드려서. 그래서 그거 이유 사라지는데 근데 나중에 눈치를 보면서 테스트를 하다가 네가 나타나도 되는지 됐네. 또 나중에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판빙빙 같은 사람들 공안이 납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요. 본인이 은거를 한다는 거죠? 그거 정도 아니요 같아요. 그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라서. 일반인 상대로도 공안이 갑자기 잡아가고 이런 거 아직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중국 지방 재정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방 정부 돈 없어가지고 그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은 뭐 다른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큰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부자들, 기업가들 뭐 잡는 경우. 굉장히 중국 안에서 난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트집 잡아서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부자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자의 친척한테 전화를 해요. 그 돈 내라. 그냥 대놓고 잡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기업가는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어떤 먹는 거 만들어요. 그런 거들은 그 후진 지역 한 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후진 지역 어떤 소비자 나와가지고 그 진짜 소비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거를 먹어가지고 건강 문제 생겼다.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네. 경찰 우리 그 소비자의 보호를 해줘야 돼가지고 바로 그 상하이에 가가지고 그 기업가 그 공장장을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네. 셋업 범죄를 하는 그죠, 거네요. 그죠. 네. 그냥 바로 대놓고 납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 비슷비슷하죠. 그럼 가족한테 돈 내놔라. 예, 아니면 기업가한테 회사 사람에게 돈 내라. 뭐 한국 돈으로 제가 대충 봤는데 적으면은 30-40억 정도, 많으면은 뭐 100억 넘어요. 적으면 3-40억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때요? 그 중국 여행하는 게 위험도가? 그러니까 필요하는 경우. 예, 중국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중국 안에서 최근에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경찰들이 그 사람 잡아잖아요. 왜냐면 그 무슨 기술 유출 뭐 이런 거 뉴스 안 보셨어요? 그 축구 네. 선수도 그렇게 당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중국 공안 이미 다 미리 화보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누구 지금 연락하고 있는지 네.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차 타자마자 경찰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가능해요. 어떤? 미국을 반대하는 집회. 반미 집회. 네. 그 사드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중국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 그런 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요즘 얘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천안문 사태 때 한번 거기서 집회 엄청 크게 하고 나서 그죠. 막 탱크로 깔아뭉개고 이랬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그런 집회 같은 거 좀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중국 안에서 네. 제가 볼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집회하려면 일단 조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무슨 중심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무슨 활동하려면은 그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정보들 중국 공안 이미 다 미리 화보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누구 지금 연락하고 있는지 네.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베이징에 가가지고 무슨 활동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기차 타기 전에도 경찰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잡아가는 거죠. 와, 무섭다. 그런 거죠. 네. 중국 경찰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면 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매일 천안문 광장에 가려면 네. 차 타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전화를 해서 우리 누구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정보 얻어야 되고, 이거 다 경찰들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비단 그 천안문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네. 이 집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중국에는 그런 소규모 집회조차도 안 일어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봤을 때가 그렇게 우리 국민도 네. 집회 시위 그런 자유가, 권력 있다. 네. 실제로는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가능해요. 어떤?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 반미 집회. 네네. 아. 한국 사드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중국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 그런 시위는 가능합니다. 근데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행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중국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럼 또 뭐 이제 외국에서 듣는 것도 많고 할 텐데 네, 또 중국 돌아와가지고 공산당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반발심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요즘 막 행동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니면 생각이 어때요? 중국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지금도 반항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중국 당핑족 있어요. 당핑 그 당핑. 네. 그러니까 평평하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하고 아파트도 안 사고 차도 안 사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그 통계 숫자 나왔는데 작년 중국 결혼하는 사람 1,200만 명 정도 돼요. 예, 중국 결혼하는 사람. 네. 근데 이 숫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느낌 없는데 이게 거의 40년 동안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있어요. 그때는 네.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울 때 그때 뭐 사람들 나갈 수도 없어요. 네네네.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 2022년도에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1,400만 명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명. 사람들 결혼 안 해요. 그 뜻은 정말 막 출산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거 반항하고 있죠. 그게 일종의 정부에 대한 반항 행동인 거예요? 그죠. 나 결혼 안 해서 나라에 보태면 안 될 거야 이런 건가요? 되게 불만이 많아서 근데 현실을 보면 이게 체인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당빙
하겠다. 아, 그 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우리 자식을 이 세상에 데려오지 않은 거. 이해되시나요? 네. 안 그래 출산 안 하겠다. 아. 이런 세상을 아. 세상에 우리 자식을 이 세상을 데리고 오면 내가 과연 좋은 부모님인가? 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갖는 불만들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불만이요? 네. 지금 중국 안에서 빈부격차 되게 심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네. 돈 벌 수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다 공산당 간부들 자식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금융, 뭐 철도, 텔레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일반 서민들도 못 들어가요. 애초에 신분적으로 장벽이 있는 예.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식당 만들었어요. 네. 정말 대박 났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위생 검사하러 왔어요. 이게 여기 깨끗하지 않는데요? 돈 내라. 아, 공산당 간부가. 이런 저런 방법 통해서 여기서 안전 문제 있어 같은데 네. 돈 내라. 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방법 통해서 네. 돈 없어도 힘들고 돈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뇌물 주면 봐주는 건데 그 뇌물 계속 요구하고 막. 그죠? 그게 아. 끊임없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죠. 근데 그 요즘 사람들이 중국 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이제 쌓여 있는데 시진핑은 어떻게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시진핑도 그렇고 옛날 사람은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폭력, 하나는 거짓말. 두 가지.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하다가 네. 그-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폭력. 어. 폭력하다가 또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필기구 아니면 총. 그러니까 중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공산당의 두 가지 도구. 그러니까 실제로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공포심도 있고 해서 네네네.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네네네. 네. 중국의 그 군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또 시진핑을 좀 존경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서우니까 따르는 건가요? 싫어하죠. 싫어하나요? 싫어해요. 그리고 또 약간 무섭기 때문에 좀 따라. 네. 사실 그게 최근에 중국 군부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짱요샤 그 사람도 있는데 시진핑은 자기 뭐 황제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대만 통일하고 싶어요. 근데 대만은 그 나라 물론 작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 엄청 잘 되어 있고 그죠. 미국이랑 좀 사이도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대만 반도체 건드리면 미국 많은 회사들은 뭐 애플, 뭐 퀄컴, 브로컴 등 많은 회사들은 그 영향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시진핑이 계속 밑에서는 푸시 통일하겠다. 그러면은 밑에 장군들은 뭐 우리 보고 죽으라고? 미국이랑 부딪히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자살행위잖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계속 시진핑 보고 너무 답답하죠. 아, 계속 자꾸 전쟁 소리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시진핑한테 어느 정도 충성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뭐 그 군부 내부에 굉장히 많은 뉴스 일어나고 있고요. 네. 네, 뭐 대놓고 시진핑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그렇게 무시하면은?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네. 한 사람 짱요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시진핑 작년 10월 정도 러시아 출장하러 가는데 그 사람 스스로 군사훈련 만들었어요. 네. 크게. 마침 자기 대통령처럼 막 국가 주석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도 막 거기서 진짜 뭐 국가 주석처럼 그렇게 행사했어요. 이게 정말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도 아직 그 사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 군대 내부에도 짱오샤 그 사람 어느 정도 그 세력 키웠어요. 네, 그 정도 세력 키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 옛날에 구태타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갈등 생기고 언젠가 뭔가 터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공산당 그러면 북한에서 하는 방식은 누가 좀 세력이 커지는 것 같아. 그럼 명분 만들어서 이제 숙청을 쫙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시진핑은 그런 거는 안 하나요? 수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때 그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시진핑 그때부터 군대 사람을 엄청 많이 수청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 이 사령관부터 그리고 중국의 전 국무부 장관, 전 국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외관 한 명. 이게 다 굉장히
군대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수청해 버렸어요. 너무 큰 장군은 아니지만 다 엄청 많이 수청했어요. 그 수청이라는 건 잡아 죽인다는 건가요? 그냥 잡았어요. 이거 죽이지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감옥 안에서 있는 거죠.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쿠데타도 그럼 지금 뭐 계속 막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겠네요. 중국 그죠. 내부적으로. 큰 쿠데타들 역사적으로 마오쩌둥 집권기부터 네네네. 좀 어떤 게 있었나요? 큰 쿠데타요. 예를 네. 들면 그 마오쩌둥 옛날에 굉장히 믿었던 사람 린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린벼. 린벼. 예, 네. 바로 그 마오쩌둥 밑에 있는 2인자. 네. 마오쩌둥 만약에 죽었어요. 그 사람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이랑 마오쩌둥 굉장히 갈등 심해가지고 네. 아마 쿠데타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네. 아마 어디 몽골 쪽에 가는데 근데 네. 그 비행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뭐 항상 마오쩌둥 밑에서 있었는데 네. 막 마오쩌둥 막 만세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네. 결국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마오쩌둥 죽고 나서 그 마오쩌둥 따라서 그 국가 주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구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화구펑. 네,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파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죽고 나서 중국에 그때 4인방 있었어요. 네. 모아되면 4인방 있는데 그 4인방 그 네 사람 파워는 엄청 강해요. 마오쩌둥 와이프 짱칭부터 네. 어쨌든 네 사람이 있어요. 4인방이라고 하는데 파워 엄청 세요. 모아대명 때는. 그래서 화고펑 그 사람 덩서평 이런 사람들은 네.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순 잡아가지고 이 네 사람 수총했어요. 진짜 그게 쿠데타. 그 뒤에도 막 굉장히 또 있었어요. 네.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뭐 좌절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안 엎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무슨 갈등 진짜 생기면 네. 바로 너 주고 나 주고 그런 사이예요. 이게 해결될 수 없어요. 뭐 서로 상의해가지고 네. 뭐 당신 뭐 그냥 내려가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내려가는 순간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는 순간 시진핑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내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내려간다. 약간 그죠. 이런 네, 거죠. 그렇게 해야 뭐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힘들어요. 시진핑 전에 그 뭐 후진타오라든가. 후진타오는 네. 그 시진핑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후진타오 다는 아니지만 물론 네. 태자당도 시진핑 지지를 했는데 후진타오 그 시진핑 엄청 지지했어요. 그래도 꽤 무시당했어요. 그 내려가고 나니까. 2020년도에 그때는 중국 공산당 20원 당 대표가 끝나고 나서 네. 시진핑 그 사람이 후진타오를 전 세계 매체 앞에서 그냥 강제 퇴장시켰어요. 그 장면 못 보셨어요? 정말 막 대충겨 막 그때 제가 어디 가는데 백화점에서 뉴스 보니까 네.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옆에 사람 시켜가지고 얘를 좀 퇴장시켜.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후진타오 아마 물론 무슨 불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퇴장시켰어요. 야. 그때도 뭐 이게 좀 구태타 아닌가. 옛날에 그렇게 시진핑을 지지했던 사람인데도 네. 그렇게 당했죠. 그 전에 덩샤오핑이라든지 네. 다 그럼 뭐 어디 한번 교화소 한번 갔다 오고 그랬나요? 그죠. 등삼민 그 사람 3번 정도. 뭐, 3번이나 갔어요 감옥을? 들어가다가 네. 또 나오다가. 야, 그럼 진짜 그 뭐랄까 주석이라 그러죠. 네. 그 자리 있을 때만 살아있는 권력이고 내려오는 순간 진짜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 되는 거네요. 그죠. 야, 무섭네요 진짜 중국의 그게라는. 아유 그게 진짜 무서워요. 네. 네, 그 독재 정권들은 서로 막 엄청 갈등이 많아가지고 네. 다 해결할 수 없으면은 네. 그냥 너 주고 나 주고 그런 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라는 게 지금 네. 냉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패배한 체제잖아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랑 소련 중심 체제랑. 네. 근데 중국은 여태까지 그게 잘 유지되는 그게 코어가 뭔가요? 거기는 그 중국 사실 약간 좀 한국말 짱봉? 약간 짱봉.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네. 이게 짬뽕. 짱뽕. 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체제 자체는 네. 그 공산주의인데 근데 경제적으로는 또 자본주의. 그래서 일반 서민에게 어느 정도 이게 경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 벌어 가지고 그러면 약간 불만 있어도 네. 그냥 뭐 입 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같이 좀
그 장사를 하면서 네.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게 중국에 가가지고 네. 또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 중국은 문제 있지만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 정부는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서민들 그냥 그래도 돈 좀 있으니까 네. 그 다른 나라 사람들 그래도 중국 시장 크니까 네. 그래 넘어가야죠. 한국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어민들 네. 한국에 바다 와가지고 싹 끌어가잖아요. 한국의 물고기 다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한국 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국 투자는 많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있으니까. 진짜 중국이랑 사이 안 좋게 되면은 네. 그 물고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중국 안에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자동차 공장도 있으니까 물론 이거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민들 우리 네.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 잡아가는데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배를 전복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네. 중국 시장 워낙 크니까 중국이랑 좀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에 했던 그런 이런저런 일 대해서 그냥 네. 다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살살 풀어주고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네. 뭐 여기서 목숨 걸고 막 체제에 반항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라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체제 전복 같은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동안 그러는데 근데 네. 지금 뭐냐면 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네. 돈 없어요 지금. 특히 그 네. 코로나 제로 정책 끝나고 나서 많은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졌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실생활로 봤을 때. 많은 그 외국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미국 회사, 한국 회사 다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미국 회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연봉도 꽤 많아요. 그 상하이에서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몇 천 정도.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샀어요. 상하이에서요? 예를 들면 네. 아파트 사는데 그리고 자동차도 샀어요. 그럼 이 회사는 가버렸어요. 그럼 제가 실업자 당했잖아요. 네. 근데 대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파려고 하는데 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중국에서 그런 말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있는 카푸어, 하우스푸어 같은 뭐 맥락은 다르지만 카포는 그 좀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오랫동안 네. 좋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을 그죠.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많은 외국 기업들 다 나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네. 대기업 들어가서 잘 살 거야 이제 이러고 네. 좋은 집 좋은 차 샀는데 네, 직장이 그냥 정부 때문에 나가버리니까 그죠. 야 그럼 그 또 중국 정부는 시진핑 그런 그런 외교 정책을 세웠어요. 짠랑 외교. 짠랑은 뭐냐면 짠은 싸우다, 랑은 늑대, 싸우는 늑대처럼 싸우는 늑대. 외교를 하겠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그때 있잖아요. 사드 문제. 네. 사드 문제도 뭐 한국 때문에 아니다. 우리 그냥 북한 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느낌 바로 짠랑 외교인데 계속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외국 기업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이 1부에는 중국 정치 얘기를 했고 이제 2부에서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약간 이제 2부의 예고편 성격으로 마지막에 하나 여쭤보면은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 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국이란 나라의 미래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래 없어요. 절망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들은 뭐 2024년도에 있잖아요. 작년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옆에 다른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2024년도에 힘들지만 2024년은 앞으로 10년 동안 제일 좋은 연대예요. 2024년 제일 좋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빠질 일밖에 더 없다. 힘들게 될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딥시크 나와가지고 막 중국이 저 정도였어?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실제로 중국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의 관계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대출도 갚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또 실업 당해가지고 돈도 없어요. 수입도 없고요. 취업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람 꽤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군요.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수입 한국 돈으로 20만, 한국 20만도 안 되는 사람 중국 안에서 9명 있어요. 시진핑 그때 공동부여를 막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시진핑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그 괜찮았나요? 그 사람?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지 한상욱 PD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박수학 중국 전문가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 정치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중국 경제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고요. 지금 열심히 그 유튜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시니까 최근에 중국 좀 몇 번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게 중국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중국 민주화돼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 못 가시겠네요. 뭐 중국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밑에 댓글 막 중국에 오면 막 죽일 거야. 막 그런 댓글도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 유튜브 안 하는데 댓글을 어떻게 그렇게 다나요? 사람도 VPN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댓글 부대도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부대 뭐 사람들은 뭐 나와가지고 그 어른 그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들 네. 댓글 막 중국 댓글 부대 왔네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런 있는 거예요? 아 실제 있죠. 대놓고 중국에 비판적인 그런 영상들 올리고 하면 네. 외국인이라도 좀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그러는 건가요? 좀 그렇죠.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경기 작년에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많이 어려울 거다 이런 네. 얘기들 뉴스나 유튜브 통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진짜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요.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한국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3가지 단어 배웠어요. 망했다, 무너지다, 붕괴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3가지 단어보다 더 심한 단어 없나? 네. 없냐? 그러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뭐 무너져다보다 훨씬 더 심해요.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그래요. 아니면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수출 문제도 그래요. 뭐 외국 투자도 다 아. 좋은 뉴스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양회에서 네. 그 내부 경기 부양책 한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효과가 그럼 없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체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뿌리는 거. 네. 더 이상 다른 부양체는 없어요. 네. 돈을 막 프린팅 해가지고 막 찍어서 뿌리는 거.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 이미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막 맛있는 거 주거나 막 물 주거나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죠. 이 중국 경제는 이미 다 죽었어요. 아. 그렇게 됐는데 막 좋은 이사님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이 사람에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소용없어요. 경제 이미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 그러면 다시 그 예전 뭐 마오쩌둥 시절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인 건가요? 사실 네. 어느 각도에 봤을 때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때는 먹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 거의 똑같아요. 다 같이 못 살았던 시절이죠. 그죠, 똑같아요. 네. 사람 저희 그 부모님 세대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뭐 지금 되돌아봤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든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밥을도 제대로 먹을 수는 없는 사람도 많고요.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막 돈 너무 많아가지고 네. 뉴스 나오잖아요. 그 상하이 부자들 그 한국 사람 가가지고 한국 사람 이거 좋은 차 없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하이 부자들을 막 차 행렬하는 뉴스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있는 그 거리에서 네. 다 끌고 나왔어요. 아. 한국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네. 어쨌든 이런 부자들 너무 많고요.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마오쩌둥 시대는 그때 최소한 사람들 부채는 없어요. 부채. 네. 못 살아도. 그죠. 애초에 뭐 부채를 빌릴 수도 없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부채 너무 많아요. 빚이 다 왜 생기는 건가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외국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망 좋다. 지금 이만큼 벌 수 있으면 나중에 쭉 이 정도 벌 수 있는 줄 알고 네. 대출을 받고 좋은 아파트도 구입을 해서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예를 들면 한국 회사는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업 당했고 또 대출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 외에 중국 그 인구 비중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농민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좀 생계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사실 농민들은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 중국의 그 농민들은 고향에서 도시로 가는 농민공 있어요. 농민공. 농민인데 근데 도시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고향에서 농사를 하면 돈 수입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 그때는 부동산 되게 막 많이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도시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그 되게 노가다 같은 거 네.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부동산은 망했잖아요. 네. 부동산 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취업하지도 못해요. 옛날에 뭐 20살, 30살인데 네. 지금 나이도 많아져가지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가는데 복지 거의 없어요. 뭐 의료보험, 연금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직도 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거 그 네. 정부가 금지하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 중국 호커는 있는데 호커. 호족 같은 호족, 거. 네.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거 뭐냐면 큰 도시에 갈 수 있는데 큰 도시에 가면은 당신 자식 있잖아요. 큰 도시에 갔는데 그 예를 상하이 갔어요. 상하이에 호족 없으면 네. 당신 자식이랑 그리고 상하이에 호족 있는 사람 자식이랑 완전 천지 차이 나죠. 현지 유치원이나 학교 가려면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 없는 외국인 이게 차이는 크죠. 같은 나라 아닌데 도시 안에 도시끼리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호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도 워낙 커요. 그러면은 그 중국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근데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 갔는데, 근데 물론 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네. 베이징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똑똑하잖아요. 한국어도 좋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됐으니까 베이징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뭐 경제 활동 막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출세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뭐 그 정도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시골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좋은 대학교 아니더라도 네. 대학교 많잖아요. 네. 아마 어느 정도 뭐 얻을 수 있어요 다. 그러면은 그 이제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중국의 네.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계층이 네.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월급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에 중국의 전 국무총리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이미 죽었어요 지금.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의 지금 몇 년 전 숫자인데 네. 한 달 수입 한국 돈으로 20만, 한국 돈 20만이? 한국 20만도 안 되는 사람 네. 중국 안에서 6억 명 있어요. 6억 명이요? 예, 절반이 20만 원 받고 산다는 거예요? 네 거의 절반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그 괜찮았나요? 그 사람?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네. 이거 정치 되게 민감하시네요 이게. 궁금해서, 진짜 그 사람이 시진핑을 건드렸어요. 이 말 때문에. 긁어버렸군요. 왜냐면 시진핑 그때 네. 공동부여를 막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뭐 나라를 뭐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자. 잘 같이 잘 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진핑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 대놓고 시진핑을 반대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많은 매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암살당한 건가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의심해요. 왜냐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은 네. 예를 들면 80 죽으면은 너무 젊다. 다들 90, 100살 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리커창 그 사람 70도 안 됐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심증은 있는. 여기는 제가 증거 없어요. 제가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6억 명이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 사람 입장 봤을 때 불가능하죠. 네.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여행하러 가야 되고 네. 또 뭐 백화점 가야 영화도 봐야 되고 뭐 힘들면은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잖아. 이거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약간 좀 과장하게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 소금, 밀가루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는 거죠. 돈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정말 상당하겠네요. 아유 너무 심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지금 최근에 물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물가 떨어지고 있어요. 소고기도 가격 떨어지고 양고기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네.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사람들은 그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상하이나 베이징 네.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상하이 완전 미래도시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대도시들 상황은 어떤가요? 대도시 상황은 뭐 무슨 부자들은 네. 뭐 문제 없죠. 중국 고위층 간부들, 그리고 고위층 간부들 자식들 아니면 중국 고위층 간부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서민들 엄청 힘들어요.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네. 상하이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 부자들 위해서 네. 준비하는 도시다. 부자들 너무 많아서 외국 사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네. 다 이런 부자들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자들 이런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도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엄청 두려워요. 한국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외국 부자들 다 나갔는데 다른 서민들 이런 부자들 통해서 수입을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런 부자들 다 나갔어요. 외국 사람 다 나가서 이런 사람들 다 실업당하는 거죠. 아 서비스 종사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 일부 백화점도 지금 문 닫았어요.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 있는 백화점, 엄청 막 좋은 백화점들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안 가보던 사람들은 예. 중국 여전히 좀 못 사는 줄 알고 네네. 그랬다가 상하이 같은 데 한번 가면 야 중국이 이런 나라였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상하이에 가시면 아마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하이 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상하이 가면 지금 이거 한 가지 우리 인정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 만든 앱 이게 지금 한국보다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 앱 이용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거나 뭐 계산하거나 뭐 진짜 가보면 와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편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보다는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게 당신들 분리수거 잘하고 있어요? 쓰레기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 같은 거 잘 만들고 있어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있어요? 아니면 화장실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를 해야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막 쓰레기도 막 그렇게 버리고 단지 우리 그 상하이 빌딩 높다. 우리 이거 휴대폰 통해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한국 분들 갑자기 가면은 좋은데 근데 한국 분들은 과연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네. 거기서 호텔 거주하고 또 상하이 안에 있는 관광 명소에 다녀보고 그 다음에 또 푸둥공항에 가가지고 또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네. 과연 실제 중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관광으로는 모르는구나. 그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 그 외에 대도시 외에 뭐 광저우, 항주 이런 곳들 빼고 지방들 좀 어떤가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지방 일단 재정 문제 있어가지고 재정 다 망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중국 재정은 뭐냐면 그 도지 재정 있어요. 건축 회사한테 땅을 팔아서 수입 생길 수가 있어요. 지방 정부는. 근데 지금 부동산 다 망했잖아요. 네.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안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는 땅이 있는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익은 거의 지방 정부의 70% 차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 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정부 수입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방 정부가 아니에요. 70%는 그 땅을 팔아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완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금 나머지 30% 세금인데 세금도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현지 기업도 망하고 있고 세금도 안 돼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지금 월급도 나올 수 없는 정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도 그 돈 없는데 그 공장들 다 문 닫아잖아요. 사람 취업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부자들도 나가고 있고 약간 똑똑한 사람들은 수능 시험 통해서 또 큰 도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는 그 도시 자체도 불쌍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거기서 아파트도 있어요. 네.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인데 한국 면적 따져봤을 때 20평 정도인데 네. 아파트 한 채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되게 싸게 네. 파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하니까 네. 그 정도 싸게 팔아야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지방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지 네. 지방 정부 너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부동산 경기 망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네.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다 지금 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많이 나가고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한 2년 전이었나요? 이제 헝다그룹 사태 네. 막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여파가 중국에 영향이 어느 정도를 좀 미쳤나요?
헝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 헝다는 너무 많아요. 다 헝다예요. 중국 건축 회사들은 네. 물론 헝다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헝다 뒤에도 삐그유안 이런 회사도 있고요. 뒤에 네. 쭉 다 있어요. 다 부채 너무 심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 지방 정부는 많은 정부는 네. 70% 수입은 다 땅을 팔아서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 다 망해가지고 70% 수입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방 재정이 그냥 다 몰락하는 그러니까 거네. 지방 재정은 큰 도시 뭐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 망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MC님은 70% 수입 사라졌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절망적이겠죠. 상하이까지 이게 많은 회사들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 세금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중국 그런 다 나오잖아요. 벌금 경제. 뜯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경찰들은 나와가지고 뭐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맸어요. 네. 그럼 바로 벌금 부과하는 거죠. 운전하실 때 슬리퍼 신어서 네. 운전하셨네요. 벌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벌금으로 그 수익 창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지금 뭐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재정이. 그렇죠.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네. 되게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 관세 공격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진핑은 뉴스를 보니까 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 건가요? 방법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때는 뭔가 했어요. 네. 휘투레어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콩 같은 거 수입하지 않겠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했어요. 그럼 더 이상 뭐가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어요. 뭔가 방법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래도 최근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일부 미국산 제품 대해서 그 세금도 부과하겠다. 네. 또 뭐 희소 금속 같은 거 수출을 좀 제재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행동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근데 뭐 북한 같은 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하나 뭐 북한에 좀 안 좋은 거 하면은 네. 빽 하면서 뭐 막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고 막 우리도 뭐 이거 미사일 쏘겠다 이런 협박하잖아요. 네네. 중국은 그 정도도 안 하는 건가요? 큰 소리 하죠. 큰 소리 했어요.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뭐 미국 그 국무장관 루비아 이 사람 두 사람 통화했어요.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금 충격 대충격 그 사람이 막 대놓고 미국 국무장관 루비아 협박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好自为之 이거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냐면 당신 조심해라 이 정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에서 그렇게 통화해서 마지막으로 네. 好自为之그 뜻은 뭐냐면 당신 조심해라. 야.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왕이 그 사람 독일 갔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우리 끝까지 또 사자 상황인데 펑베이 다오디 그 뜻은 뭐냐면 끝까지 싸우겠다. 어쨌든 큰 소리를 하는데 네. 실제로 행동은 없죠. 올 3월에 또 이제 양회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뭐 내수 관련해서 정책 낼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경기 부양책 같은 거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미 시진핑 방법 없어요. 네, 시진핑 며칠 전에 그 마윈 그 사람 만났어요. 그 마윈은 시진핑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마윈 나타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정말 방법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방법 있으면은 굳이 마윈 이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방법 없으니까 마윈 포함해서 이게 중국 민영 기업가들 다 불어와가지고 네. 우리 어떻게 좋게 좀 합시다. 그 뜻은 뭐냐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네. 중국의 시진핑 그 사람이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중국의 일반 민영 기업가들 되게 싫어해요. 네. 네, 시진핑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마윈 포함해서 그 민영 기업가들 다 불어와가지고 뭐 그 뜻은 뭐냐면 도저히 방법 없으니까 여러분 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양회에 없던 무슨 방법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로 크게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는 없죠. 벌레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네네. 중국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네. 우리가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전혀 거 없어요. 전혀 없겠네요. 네네네. 중국 많은 사람들은 네. 사실 제가 지금 세금 내고 있다. 이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내가 세금 내고 있다. 네. 당신들 저희 세금 통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공무원들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연금, 이 모든 거 다 내 돈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실업 당하잖아요. 실업 급여 줘야 됩니다. 이거 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많은 중국 사람들 이것 자체도 모릅니다. 납세자 이런 단어도 안 써요. 중국 뉴스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납세하면 내가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 쓰지 않아요. 와. 그래서 그 중국 젊은 사람들은 자기 무슨 권력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삼포 세대 네네. 이런 말들 막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사례들이 중국에는 어떤 게 또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중국 지금 사실 그만 당빙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모든 거 다 포기해서 금방 알바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알바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는 없어요. 알바 기회가 없다는 건 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 한국에 와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설거지 하더라도 노가다 하더라도 네. 수입이 꽤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중국 이런 기회 자체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일반 그죠? 사람들은? 좋은 질문 하셨네. 뭐 먹어 살아요? 저도 지금 그거 보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업 잔역, 예. 전업 잔역. 전업 자녀가 그게 뭐냐면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네. 부모님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부모님은 가정 구하지 말고요. 내가 할 테니까 저를 고용 좀 해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 돈을 전해주세요. 이게 뭐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 농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좋은 네. 케이스죠. 왜냐하면 부모님 그나마 돈이 돈 있으니까, 예. 퇴직은 있으니까 없으면은 이거도 못하죠. 심지어 많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 가고 있어요. 베트남 많은 기업들 베트남 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도 그렇고 막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자리 많아요. 네. 베트남 가는데 근데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베트남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후진국. 우리 뭐라고? 우리 보고 베트남 가라고? 안 가. 근데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 가가지고 일자리 구해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저 현실이 진짜 재밌네요. 이거 근데 여러분 네. 참고하세요.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 항상 그 중국의 안 좋은 면을 보니까 뭐 여러분 다른 채널도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 뭐 중국 좋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 얘기한다고도 보시고 그리고 서로 밸런스 잡아야죠. 그죠.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시간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 그 한국어 채널은 박수아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박수학의 문예 공간. 문예 공간. 네.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네.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중국 주제 가지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